네, 오늘은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코스피가 195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장중한 때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증권팀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증시가 심각하게 오늘 하락을 했는데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증권가에서는 약재 총집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일본은 오는 7일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난번처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소재나 부품이 추가로 특정해서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증시의 악영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부터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4조 7,7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설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이번 관세부과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걱정과 우려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준 신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지만 싸움을 원한다면 싸움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오는 27일 장 마감 후부터 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13.1%에서 12.8%로 축소된다는 점도 이 수급 문제로 인한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역시나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이유는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우선 코스피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또 수급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보사 사태 여파와 또 신라젠이 임상 3상 중단 권고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코스닥을 이끌어온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 하방 지지선이 깨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스닥이라고 불렸던 바이오 종목 위주로 올라왔던 코스닥까지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호재는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악재들이 없어서 전문가들도 전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부정적인 전망이 당연히 많습니다. 먼저 KB증권은 한일 갈등의 경우 일본의 추가 규제, 또 신용 등급에 대한 영향, 실제 생산 차질 발생 우려 등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단기적인 코스피 1차 지지선을 1930선으로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전과는 달리 중국이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신증권도 그동안 기초 체력보다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올라온 또 글로벌 증시의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면서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1850포인트로 설정한다면서 기초체력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스피의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각 증권사마다 지금 보수적인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정상화는 언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예,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8월 말에 우리 증시의 상승에 트리거, 즉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메리츠증권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현 상황에서 절대 주가의 하단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8월 23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 등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시사를 할 경우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로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우려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도 1998년에도 2008년에도 코스피는 이제 재기 불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26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추가 하락 시에 매수 대응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8월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증시 폭락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도 증시 폭락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오늘 정부 청사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때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시장, 양시장이 모두 폭락한 가운데 이에 따른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증권팀의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